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구과학원 33차 시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과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보시면 스스로 생각해보기 있죠? 그림 한번 볼게요. 1492년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인도를 찾는 중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였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찾던 중 직선 항로가 아닌, 즉 여기 리스본 보이죠?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옆에 스페인이 될 텐데, 스페인에서 여기 아메리카까지 가는 직선이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이 아프리카 북부죠,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출발하는 항로를 택하였고, 다음에 아메리카대로 돌아올 때는 또 다른 항로를 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할 때 A와 B, A는 지금 아메리카로 갈 때, B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올 때죠. 서로 각각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는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로 갈 때는 A 항로를 택해서 무역품과 북적도 해류를 이용하여 빠르게 갔고, 즉 빨리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음에 유럽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B 항로를 타고 이제 편서품과 북태평양 해류를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직선으로 가는 거에 비해선 이동 거리는 더 길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이게 더 빨랐다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해류랑 이제 바람, 일정한 방향을 부는 바람과 해류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이란 먼저 무엇이냐?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 이렇게 불러주고요.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무엇이냐? 지표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열 대리 운동이다. 즉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적도 근처에서 저위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높죠. 반대로 고위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붉은색 곡선하고 녹색이라고 그러는데, 녹색 곡선을 보게 되면 녹색 곡선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적도 근처에 보게 되면 여기는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이다. 다음에 여기 40도 근처 이후서부터는 40도보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제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 과잉인 저위도에서 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함에 따라서 대기의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즉 그래서 대기 대순환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게 되고, 에너지가 남는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그러한 대기의 순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 대순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지구의 자전이 고려되지 않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기 대순환 모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따뜻해진 공기는 우리 상승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위도 여기 적도인데요. 저위도 지역의 공기가 상승을 하고요. 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찬 공기는 하강을 해서 지상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다음에 저위도에 상승한 공기는 그 상층에서는 다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위도는 상승기류, 고위도에서는 하강기로 발달하게 되고, 열대류 세포가 각각 하나인 그러한 모형이 있게 됩니다. 이 모형은 근데 이제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모형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는 지구가 자전할 때의 대기 대순환 모형으로,
세 개의 순환 세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기 대순환 순환 세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0도랑 30도 사이의 헤들리 순환, 30도랑 60도 사이의 페렐 순환, 다음에 60도랑 극지방까지 가장 위에 있는 극순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모형에서 본 것처럼 저위도에 있는 공기는 상승을 하죠. 상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진행방이 점점 꺾입니다. 지구 자전 효과 전향력에 의해서 꺾이면서 더 이상은 북쪽으로 상승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강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남쪽의 이 공기 남쪽이 아니라 고위도 지역의 이제 차가운 공기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꺾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죠. 냉각이 돼서 하강하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에 페렐 순환이라는 순환 세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건데요. 먼저 헤드릴 순환을 보게 되면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 여기 이제 적도 지역이 되겠죠. 상승을 하고요.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하강. 우리 아열대 고압이니까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강을 한다. 다음에 극순환은 한대 전선대에 상승한다. 한대 전선대니까 여기 60도 근처죠. 북위 60도, 남위 60도 근처에서는 상승을 하고요. 다음에 극고압대, 고압이니까 하강 기류죠. 고압대에서 하강을 하게 되고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운데 껴 있는 페렐 순환은 아열대 고압대랑 한대 전선대 이 사이에 끼게 되는데 아열대 고압대에선 같이 똑같이 하강을 하고요. 한대 전선대에선 똑같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세 개의 순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 아열대 고압대에선 북쪽으로는 이제 서풍 계열인 편서풍이, 다음에 남쪽으로는 동풍 계열인 무역풍이 불게 된다. 다음에 여기 극순환에 의해서 지상에는 극동풍이 불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순환과 간접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직접순환은 열적 요인이 돼서 그러니까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다 해서 직접순환 이렇게 부르고요. 그 순환에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있게 되고 이제 남북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대기는 전향력에 의해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페렐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나타나게 되고 이 순환의 움직임에 맞게 같은 움직임이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페렐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순환, 열적 요인이 아닌 간접 순환인 페렐 순환에서 총 3개의 순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표층 해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에크만 수성을 잠깐 담았는데요. 그림이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네이버에서 갖다 썼습니다. 자, 에크만은 사람 이름인데요. 스웨덴의 해양 물리학자인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해양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한 해수의 움직임 중 마찰력과 전향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유도되는 해수의 수성을 설명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해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수식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크만 수성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는 건 북반구에서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 가지가 있는데 북반구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의 바람이 있죠.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이 바람과 맞닿아 있는 가장 표층이 있죠. 표층의 해류는 북반구에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 어느 방향으로 돌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나타내죠. 나선해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요 해류 표층 해류의 정반대 방향까지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그때까지 수심을 갖다가 뭐 에크만층, 에크만 수심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되는 게 표층의 해류는 바람의 오른쪽 45도지만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는 뭐냐면 바람이 불게 되면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선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수직한 바람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른쪽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크만 수성 관련해서 해양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의 표층 순환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
일정하게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에 의해서 표층 순환이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구 자전의 영향과 다음에 대양의 형태. 대양의 형태는 뭐냐면 이 수륙 분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육지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니까 이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걸 나타낸 겁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0도랑 30도 사이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게 되냐면 아까 바람은 무역풍이었죠. 무역풍이 이 방향으로 불겠죠. 이렇게 불게 되면 그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0도랑 30도에서 해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30도랑 60도 사이에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즉 육지에 막히게 되면 그때 이제 남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적도 해류, 0도랑 30도 사이에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해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0도랑 30도 좀 넘어서 이제 중위도 지역까지 이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불러주냐면 아열대 순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아열대 순환은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가 있게 되고 다음에 남북으로 이동하는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난류, 한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난류는 남북으로 움직이는 이동 중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해류를 난류 이렇게 불러주고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해류를 한류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남반구에선 반대로 여기 남적도 해류, 다음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다음에 페류 해류, 다음에 순환류 해가지고 요 순환류의 그 흐름 해가지고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는데 여기선 이제 반시계 방향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난류 한류는 여기 동안 경계류랑 서안 경계류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동안 경계류란 무엇이냐면 서안 경계는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서안, 서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뭐가? 대륙이. 그래서 서안 경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의 영해주는 쿠로시오 해류, 요 해류의 서쪽에, 여기서 왼쪽이 서쪽이겠죠. 서쪽에 대륙이 위치하는 경우가 이제 서안 경계류가 되고요. 동안 경계류 같은 경우는 동쪽에 대륙이 있는 거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수온과 염분이 높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이게 서안 경계류의 특징인데 여기 높다, 적다, 많다 요거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이 서안 경계류랑 동안 경계류 이렇게 두 개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서안 경계류는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높고 용존 산소량이 적다 해서 이게 이제 난류의 특징이거든요. 일반적인 난류의 특징이고요. 서안 경계류는 수온과 염분이 낮고 다음에 용존 산소량이 많다. 요거 이제 한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고로 도 알아두시면 서안 경계류는 보통 폭이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폭이 한 50에서 70km 정도의 폭이 좁고, 다음에 유속은 초속 1에서 2m로 빠른 편이다. 다음에 서안 경계류에 비해서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E가 아니라 S죠. 자, 오타가 있었네. 자, 그래서 이 우리 베르누이 같은 거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 아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이동하는 양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서안은 폭이 좁은 대신에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동안은 폭이 넓으니까 느려도 동일한 양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류는 지구 전체적으로 열을 분배하는 역할과 다음에 주변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류는 당연히 쿠로시오 해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쿠로시오 해류는 아열대 순환에서 난류에 해당됐었죠. 우리나라 주변 흐르는 해류는 쿠로시오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대만 난류 있죠. 스시마 난류 뭐 같은 거죠.
스시마 난류에서 이제 동안 난류가 여기 떨어져 나오는 거죠. 쿠로시오다 줄기죠. 동안 난류가 떨어져 나오고, 다음에 연해주 한류가 연장돼서 온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름철은 난류가 더 강하니까 더 위에서 밀려서 위에서 만난다. 다음에 겨울철은 내려오고, 그래서 남북 간의 이동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황해에서는 쿠로시오 해류의 유입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황해 난류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구 그 대기 대순환 모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거 있죠. 지구의 자전이 고려된 대기 대순환 모형에서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을 구분하고, 아까 구분한 법 알려드렸죠, 그렇죠? 구분을 해보고 직접 순환은 왜 직접 순환이고 간접 순환은 왜 간접 순환인지 그 이유까지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